6월에 하락이 있었을 때 7월이 승률 100% 고래들이 계속해서 상방과 하방을 털어먹으면서 시장에는 호재가 월등하게 많은 상황입니다. 과거의 패턴대로 과거의 사이클 대비로 해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네, 웅달책방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제가 한 몇 달 만에 좀 찾아뵌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이제 나온 만큼 또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준비한 이야기들 좀 간단하게 전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추가적으로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시장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계실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명확하게 그림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이제 직접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 독일 정부가 본인들이 압수한 물량들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략적으로 48,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26,000개 정도를 이미 시장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일 정부에 남아있는 물량은 22,000개 정도로 굉장히 적게 남아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시장에서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마운트 곡수 물량들, 이게 상환이 이루어지면은 대거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총량이 대략 14만 개 정도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운트 곡수 물량과 이 독일 물량을 다 합쳐도 우리가 20만 개가 되지 않고 그거보다 적은 데다가 실질적으로 마운트 곡수 물량이 시장에 다 풀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어떤 매도 물량에 의한 타격보다는 어떤 두려움들, 시장에 대한 어떤 공포감들, 이런 것들이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 그러면 7월에는 과연 시장이 살아날까요? 혹은 하반기에는 시장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명확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매수와 매도세가 정말 치열한 전투 끝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사이클 대비 어떤 사례들과 더불어서 어떤 지금 현 시점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래도 비교적 어떤 방향성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표는요, 비트코인이 월별로 어떤 수익을 거두었는가,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키포인트. 자, 7월은 전통적으로 강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번의 기간 동안에 총 11번의 기간 동안에 총 7번은 강세로 마감을 했고 4번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7월은 강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강세를 좀 기대하는 입장들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6월에 하락이 있었을 때 7월이 강세장이었던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지금까지 총 5번이었는데요. 승률 100%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6월 달에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던 만큼 7월 달에는 플러스로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반감기가 있었던 해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6년과 2020년 이 기간 동안에 4분기 10월, 11, 12월 동안에 어떤 승률을 한번 보시면은 모두 다 플러스로 마감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어떤 불리시한 움직임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데 과거의 어떤 패턴들이 지금까지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많은 투자자분들,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이클을 배제하고서 흐름을 어떤 추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즉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과는 좀 다른 비트코인 투자만의 매력이고 어떤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이클 대비로 지금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2016년
2020년에 반감기가 지나고 난 시점에 얼마 정도 지나고 나서 대세 상승장 사이클이 도래했는지 요거를 또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한번 보시면요. 바로 직전부터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보시면은 반감기가 대략적으로 5월에 있었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반등 랠리가 나온 것은 10월 이후에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4월에 반감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개월 정도의 시간들이 소요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력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016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7월 달에 반감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5개월이 지난 12월 이후에 본격적인 반등 움직임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도 부대낌을 겪다가 정말로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2017년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이 뭔가 너무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궁금증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과거의 패턴대로 과거의 사이클 대비로 해서 큰 이상한 움직임 없이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면은 어떤 채굴에 대한 어떤 사이클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 사이클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준비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시장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에 대응을 하면 되는가, 그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번 하반기에 왜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며칠 전에 마운트 곡스 물량에 대한 어떤 공포감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스터디 얘기 잠깐 언급할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에서 긴급 포스팅을 통해서 어떤 대응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응 전략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들이 발생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마운트 곡스 물량만 봐도 그렇습니다. 마운트 곡스가 원래는 10월 정도의 상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갑자기 기습적으로 어떤 공문을 보내면서 7월 달로 본인들이 아주 빠르게 댕겨버렸죠. 자, 그리고 독일 정부가 이렇게까지 갑자기 매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블랙스완 이슈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들을 미리 다 예측하고 나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 시나리오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그 방법론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발생했다. 자, 이런 경우 대부분은 상방으로 발생했을 때는 다들 환희에 차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시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더 시장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방으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면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두려움을 느끼시게 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가격을 하락시킨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 하락의 원인들을 보면서 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 장기적인 이슈인지 단기적인 이슈인지를 먼저 첫 번째로 점검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 어떤 악재는 어떤 것이었죠? 마운트 곡스와 독일 정부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물량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인 악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단기적인 악재로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원인들이 어떤 결과들을 유발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을 유발시켰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202평선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추세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을 하방 이탈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이 원인에 의한 여파들보다 더 크게 어떤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떤 여파들이 가해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 가격 구간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 그럼 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끝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은 그 결과로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들까지 내려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상황들을 점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좋아, 그러면 어디서 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인가, 즉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샘플로 보여드린 부분은 URPD 지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온체인 지표를 비롯해서 기술적인 지표들을 통해
이 구간들을 짚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지지 구간까지 도달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바이 더 딥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구간들을 하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파 구간들이 어느 구간들이 어떻게 뚫렸을 때를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물량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터디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략들을 세우시는 여러 방법들을 제 책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떤 방향성을 잡기 힘드신 분들은 적어도 책을 한번 꼭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방향성을 잡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추가적인 변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바꿔낸 중요한 요인은 꾸준한 청산들에 있었습니다. 많이 밀집이 되면 롱 포지션을 청산해버리고 숏 포지션이 모이면 숏 포지션을 청산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고래들이 계속해서 상방과 하방을 털어먹으면서 이 어떤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가격의 변동성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는데 이런 추가 유동, 변동성 유발 요인들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어떤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흐름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전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들을 많이 한다. 즉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어떤 구간을 돌파당했을 때 오히려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즉 비트코인은 늘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런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런 구간들을 하단 이탈할 때 바이 더 딥을 통해서 유의미한 물량들을 담아서 계속해서 평단을 낮춰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투자 전략들을 전체적인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대응 전략과 선택지까지를 딱 세팅을 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흔들리지 않고 본인들만의 투자 전략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슈들 보시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중요한 호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는 독일 정부 앞서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49,800개에서 22,000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즉 이 물량들을 시장에 다 던지더라도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에 있고 시장에서 공포감이 걷히게 되면은 충분히 수요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면에 시장에는 호재가 월등하게 많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의 시점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물가는 잡히고 있는데 지금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침체 구간들, 즉 경제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것들을 직접 연설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적어도 9월에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시경제적인 이슈들이 많이 잡혀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통화 정책상으로 지금 뭔가 이제 긴축 정책에서 확장으로 뭔가 변경을 하게 될 텐데 그 증거로서 M2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들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폭발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지만 꾸준히 상승의 곡선들을 그리고 있죠. 자, 그리고 수요 창출과 관련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FTX 상환이라는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ETF도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ETF에서도 순유입의 흐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꾸준한 수요 창출과 더불어서 ETF의 국부 펀드를 비롯해서 굉장히 굵직한 기관들의 자금들이 한 번에 유입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요. 이제는 더 많은 수요들을 촉진을 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 말씀드릴 텐데 채굴자의 항복 신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사이클이 과거처럼 돌아가고 폭발적인 어떤 포물선 랠리를 그리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의 항복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점들을 같이 기다리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셔도 되죠. 자, 그리고 미국 대선 이슈,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바이든의 사퇴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새로운 변수로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흐름들도 보셔야 되죠.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반등의 흐름들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구간들을 회복을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반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구간들을 돌파하고 나서 한번 꼭 지지를 해서 이 구간들이 완전히 돌파당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막 급하게 올라타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꾸준하게 긴 관점으로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퀘스천 마크를 해놨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새로운 이슈들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또 어떤 호재들이 없어질만 하면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반면에 새로운 호재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중요한 어떤 변수들로 FTX의 어떤 상환이 이제 올해 연말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160억 달러, 한화로 22조 원의 현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이 현금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결국은 엄청난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미국의 사무실, 지금 공실률이 20%까지 급등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는 어떤 또 돌발 변수들이 나올지 우리가 섣불리 짐작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 강력한 입지를 발휘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은 장기적으로 모아 나가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 자금들이 이제 신규로 유입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이곳에 몰려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이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즌 종료에 대해서 제가 2부에서 채굴 지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2부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JP 모건이 최근에 끝났다. 상승장 끝났고 이제 정점 찍고 3월에 정점 찍고 내려오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논리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채굴의 전체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 애널리스트 분이 제시한 의견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문가라고 해서 그분의 의견을 맹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회사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가는 기조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분이 이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또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인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이 절대로 맹신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런 논리들을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어떤 것들이 더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굴 지표로 봤을 때 제가 채굴자의 항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은 사이클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정점인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되고 뒤에서 2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어떤 기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점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남은 기간들 잘 대응해 나가시면은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도 상승의 어떤 기조들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뻔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로서 그리고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다양하게 정말 자세한 표를 통해서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 나면은 지금 아직까지 이 정점들이 오지 않았고 사이클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구나 라는 거를 논리적인 근거와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을 하시게 되면요, 시장에서 아직까지 공부를 좀 덜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결국은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같은 시점이죠.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저평가된 구간으로 왔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진입해서 가격이 이미 올랐다라고 하면 이미 그건 고평가 구간인 거죠. 그럼 그때는 오히려 우리는 탈출 준비를 해야 되고 분할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침체 구간일 때, 모두가 울고 있을 때, 모두가 도망갈 때, 즉 저평가 구간일 때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